여러분, 만약 10년 전 사라진 엄마를 우연히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백만장자의 부인이 되어 있다면요? 수지는 20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버림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사라졌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1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러 간 강남 저택에서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백만장자의 부인으로요. 수지는 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버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가족에게 숨겨진 진짜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의 작은 원룸에서 수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도 없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30살 여자, 바로 청소부 수진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서글픈 일이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선 수진은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수진은 대충 물로 얼굴을 씻고 간단히 머리를 묶었어요. 에휴, 오늘도 시작이네. 수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익숙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수지는 이미 몇 년째 이런 새벽을 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수지는 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엄마는 나를 그리워하기라도 할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을까요? 수진의 어머니는 수진이 2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수진이 학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옷도 짐도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은 채 그냥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잠깐 나갔다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셨던 아버지는 아내가 사라진 충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봤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결국 아버지는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요. 그때부터 수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20살의 수진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학비를 낼 돈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더 컸으니까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설거지를 하면서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지만 견뎠어요. 그 다음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밤새 졸음을 참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했죠. 전단지 돌리기도 해봤습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한겨울 추위 속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청소 일을 시작한 게 벌써 5년째입니다. 청소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대중목욕탕이었어요. 수지는 이곳에서 간단히 씻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원룸에는 샤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보일러가 고장난 지 몇 달째인데 고칠 돈도 없었죠. 그래서 수지는 매일 아침 이 목욕탕에 들러서 씻습니다. 월 이용권을 끊어두었거든요.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는 수진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일 나가니? 네, 아주머니. 다녀올게요. 고생이 많아. 밥은 먹고 다니고? 네, 먹고 다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은 거의 먹지 않아요. 돈도 아껴야 하고 시간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수지는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자 피곤했던 근육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수지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나는 그저 짐이었을까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나이 든 여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엄마가 아닐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면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어요. 씻고 나온 수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오늘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청소할 곳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 수진 같은 사람은 청소하러 들어갈 때만 발을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깔끔한 고층 빌딩과 넓은 도로가 나타났어요. 가로수도 잘 정돈되어 있고 지나다니는 차들도 전부 고급차였습니다. 부자들은 참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러운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 사람들은 아침밥 걱정도 없을 테고 보일러 고장 걱정도 없을 거예요.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을 먹고 출근하겠죠. 수진의 삶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수진은 청소도구가 든 가방을 다시 메고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저택이 늘어선 거리로 들어섰어요. 담장마다 높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대문은 전부 자동문이었죠. 집 하나하나가 수진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떤 집은 3층짜리 저택이었고 어떤 집은 정원만 해도 수십 평은 되어 보였어요. 오늘도 또 이런 집이네. 부자들은 도대체 집이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수지는 작게 불평했지만 입가에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결국 수지는 오늘도 묵묵히 일할 뿐이에요. 청소 회사에서 보내준 주소를 확인하고 수지는 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에는 초인종이 달려 있었고 수지는 버튼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여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수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그 끝에 거대한 저택이 보였어요.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잔디와 꽃밭이 있었고 작은 분수대도 보였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집을 청소하려면 최소 5시간은 걸릴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플 테지만 수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규모가 더 실감났어요. 높은 천장,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거실 한가운데에는 큰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꺼내며 수지는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 대체 왜 나를 버린 거야? 나보고 혼자 살라고?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저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범하면서도 쓸쓸한 하루, 언제나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 이 집에서 수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어떤 날은 평범하게 시작해서 평범하게 끝나지만 어떤 날은 평범하게 시작해서 모든 게 바뀌어 버리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거실은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특히 가구 틈새나 장식품 주변에는 먼지가 많았죠. 수지는 천천히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수진의 손길을 거치면 더 깨끗해질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가죽 소파,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 어떤 그림은 수진이 본 적도 없는 화가의 작품 같았습니다. 액자만 해도 수진의 한 달 월세보다 비쌀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엄마가 떠난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돈이 더 많았다면 엄마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거실 청소를 마치고 수지는 벽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지 장식품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닦아냈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이라 혹시라도 깨뜨리면 큰일 나니까요. 수지는 늘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벽을 따라 청소를 하던 중 수진의 시선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사진에 멈췄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액자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금빛 테두리가 돌려진 고급스러운 액자 안에 4명의 사람이 찍혀 있었죠. 중년 남자와 중년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갔습니다. 사진이 높은 곳에 걸려 있어서 사다리 없이는 닦을 수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사진 앞에 섰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액자를 닦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천천히 닦자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 중년 여자를 보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확인했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했어요. 뭐야 이게? 수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진 속 중년 여자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얼굴, 그 눈, 그 미소를 수지는 절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엄마.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번을 봐도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수진의 어머니였어요. 10년 전에 집을 나간 그 엄마,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 그 엄마가 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다리 위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엄마가 이 집 사진 속에 있는 걸까요? 이 집과 엄마가 무슨 관계일까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에 수진과 아버지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때 엄마는 가난했어요. 빚에 쪼들리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 엄마가 어떻게 이런 부잣집 사진 속에 있는 걸까요? 게다가 저 옷차림과 표정을 보면 단순히 손님이나 직원이 아니에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떨어뜨린 채로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는 수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혼자 고생하며 살아가는데도 연락 한 번 없었죠. 그런 엄마가 이런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엄마 나를 버리고 여기서 잘 살고 있었던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수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원룸에서 떨며 지냈던 날들, 밥을 굶으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날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지는 다시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름도 많이 없고 옷도 좋은 걸 입고 무엇보다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수진이 알던 그 힘들고 지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새어머니 사진 예쁘죠? 수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아까 사진 속에서 본 젊은 남자 중 한 명이었죠. 남자는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의 보물이랍니다. 새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신 후로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해지셨거든요. 새어머니라는 말에 수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어머니요? 그럼 저 여자가 이 집 회장의 부인이라는 말인가요? 수진의 엄마가 재혼을 했다는 말인가요? 저기. 수진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진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진은 청소 도구를 주워들었어요. 남자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청소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물 필요하시면 부엌에서 마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새어머니, 재혼, 부잣집. 이 모든 단어들이 수진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수진을 버리고 이 집에 온 걸까요? 아니, 애초에 엄마는 왜 집을 나간 걸까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집 청소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겠다고요. 엄마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엄마를 직접 만나야 했어요. 10년 만에 찾은 엄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올라간 후 수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여도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먼지를 털면서도 수진의 시선은 자꾸만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수진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로 나가자 벽에 여러 가족 사진들이 더 걸려 있었어요. 결혼 사진, 여행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 엄마가 있었죠. 환하게 웃는 엄마, 케이크를 자르는 엄마, 남편과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엄마의 모습들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수진과 함께 살 때는 늘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는데 이 사진들 속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주름도 많이 없어졌고 피부도 좋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늘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평온하고 편안해 보였죠. 엄마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엄마는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었다니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주방은 정말 넓었습니다. 수진의 원룸보다 넓을 정도였죠.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가득했고 냉장고도 엄청나게 컸어요. 수진은 주방을 청소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들어봤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요. 편지 봉투에는 수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정. 수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이었죠. 수진의 엄마 이름은 한미정이었으니까요. 수진은 다른 편지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한미정 앞으로 온 편지들이었어요. 은행에서 온 편지도 있었고 백화점에서 온 안내문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들을 제자리에 놓고 계속 주방을 청소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집에 사는 여자는 분명 수진의 엄마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수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지는 생각했어요. 엄마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됐는지,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는지, 그리고 왜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요. 2층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침실, 서재, 손님방 등이었죠. 수지는 복도를 청소하면서 문패를 확인했어요. 한 방 문에는 서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청소하러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서재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책상 위 서류들을 슬쩍 봤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수지는 잠깐 주저했지만 결국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윤, 나이 65세, 회장. 배우자 한미정, 나이 60세. 직업란에는 과거 미용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본적지는 경상북도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일치했어요. 엄마의 나이, 직업, 출신지까지 전부 맞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경북 출신이었고 결혼 전에는 미용사로 일했었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한미정은
분명 수진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서류를 계속 읽던 수진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자녀란이었어요. 자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다시 읽어봤지만 분명히 자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녀 없음? 그럼 나는 뭐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수진을 낳았어요. 수진은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자녀가 없다고 나와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수진의 존재를 숨긴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관계를 끊은 건가요? 수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엄마는 수진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관계상으로도 수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를 완전히 버린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진은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도 수진을 그리워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수진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수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쾅! 수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준호였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싸늘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당황해서 말했어요. 저 청소하라고 해서요. 이 방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준호는 다가와서 수진이 보던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호는 서류를 책상에 놓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 서류를 보셨습니까? 아, 아니요. 그냥 청소하다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보셨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났어요. 준호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 개인 서류를 보는 겁니까? 저는 청소하러 온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보내서. 청소하러 온 사람이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봅니까?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혹시 당신 우리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까? 수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뭔가 눈치챈 걸까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러 온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왜 어머니 사진을 그렇게 쳐다봤습니까? 아까 거실에서 봤어요. 사진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요. 준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은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착각이었나 봐요. 착각이라. 준호는 수진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도 섞여 있었죠.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준호는 수진을 밀어내듯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혔고 수진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수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준호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수진의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엄마를 만나야겠다고요. 수진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같은 저택에 청소를 나갔습니다. 청소 회사에서 이 집 담당을 수진에게 맡겼거든요. 큰 집이라 일주일에 3번씩 청소를 해야 했어요. 수진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엄마를 볼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나가면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도 출근한 상태였고 한 회장도 회사에 나간 듯 했습니다. 엄마도 어디론가 외출한 것 같았죠. 저택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지는 청소를 하면서 계속 엄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안방에는 엄마가 사용하는 듯한 화장품들이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옷장에는 비싼 옷들이 가득했죠. 수진이 한 달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옷들이었어요. 모든 게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물건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수진과 함께 살 때는 늘 낡은 옷을 입고 화장품도 제대로 사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좋은 물건들로 둘러싸여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관리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이 저택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뒷마당 별채도 청소해 주시겠어요? 별채요? 네, 저택 뒤쪽에 작은 별채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오랜만에 한번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채라는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수진을 뒷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뒤쪽으로 가자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원래는 손님들이 묵는 곳인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할게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별채 앞에 섰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 2층에는 침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청소 도구를 들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청소해야 하니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1층 거실은 넓었지만 가구들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커튼도 쳐져 있어서 어두웠어요. 수지는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정원이 보였어요. 수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어요. 거실 청소를 마치고 수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나왔고 복도 양쪽에 방들이 있었어요. 침실, 욕실, 그리고 작은 서재 같은 방이었습니다. 수지는 첫 번째 방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침실을 청소하고 욕실을 청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어요. 문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작은 책장이 있었어요. 수지는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수지는 천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먼지를 닦다가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수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서랍을 함부로 열면 안 되죠.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혹시 엄마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수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같았어요. 수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편지 등이었죠. 그런데 그중 한 서류가 수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한도윤과 한미정의 혼인신고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8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22살 때였죠. 수진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미정의 이전 결혼 기록도 나와 있었어요. 이혼 날짜는 그보다 1년 전이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요. 그럼 엄마가 집을 나간 건 이혼 때문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혼하고 나서 집을 나간 걸까요? 수지는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채무정리 서류였습니다. 한도윤이 한미정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내용이었죠. 금액을 보니 엄청났습니다. 억 단위였어요. 수지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엄마는 그 빚 때문에 고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도윤 회장이 나타나 엄마의 빚을 갚아줬던 겁니다. 그 대가로 엄마는 한 회장과 재혼한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엄마는 수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수진의 존재를 숨겼을까요? 빚 때문에 떠난 거라면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수진은 서랍을 더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약속대로 당신의 과거는 우리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도 과거의 사람들과 연락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의. 편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찢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회장은 엄마의 과거를 숨기는 조건으로 결혼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도 과거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그 과거 사람 중에는 수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연락 안 한 거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수진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한 겁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편한 삶을 사는 것과 딸을 지키는 것 중에 전자를 선택한 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쾅! 수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수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큰 걸음으로 다가와 수진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이 방은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준호의 말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뒤로 물러났어요. 준호는 서류들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우리 집 개인적인 서류들을 뒤지는 겁니까? 수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한미정의 딸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미정의 딸이라는 수진의 말에 준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입이 벌어진 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한미정의 딸이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한미정의 딸 수진입니다. 10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자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서류에서 봤어요. 자녀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20살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어머니의 딸이라는 증거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요? 수진에게는 증거가 없었어요. 가족 사진도 전부 옛날에 버렸고 주민등록 등본도 이혼 후에 엄마와 관계가 정리됐을 테니까요. 증거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럼 당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의 말에 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수진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돈 따위에 관심 없어요. 그저 엄마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이죠? 왜 청소부로 위장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까? 위장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청소부예요. 회사에서 이 집을 배정받았고 그러다 우연히 엄마 사진을 본 거예요. 준호는 수진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엄마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게 할 수 없어요.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수진은 별채를 나왔습니다. 준호는 수진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지켜봤죠. 수진은 청소도구를 챙겨 저택 문을 나섰습니다. 저택을 나선 수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수진을 믿지 않았고 엄마를 만날 방법도 막혔습니다. 수진은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원룸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생각만 계속 났어요. 엄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수진이 나타난 걸 알게 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청소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야간 청소 담당자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대요. 강남 저택 쪽인데 혹시 대신 가줄 수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남 저택이라면 한 회장 댁이었어요. 지금요? 밤 11시예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회장님이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손님을 모신대요. 지금 당장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특근 수당 2배로 드릴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고 있었죠. 수진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은 우산도 없이 저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관리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수진 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리고 수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수건을 건네줬습니다.
어머, 많이 젖으셨네요. 빨리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몸을 대충 닦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 복도를 깨끗이 청소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죠. 청소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걸레를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만해. 제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목소리 같았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복도로 올라가자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빨리 어디든 보내라고 했잖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수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한미정이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준호가 한미정을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한미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를 숨겼으니까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한미정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오늘 그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어머니 딸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딸이 있었던 거예요? 한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에 준호는 더욱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대답하세요. 정말 딸이 있었던 거냐고요. 있었어. 한미정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고. 내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다 알고도 나를 받아주셨어. 그럼 저만 몰랐단 말이에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한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수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 수지는 문 밖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 딸이 아니라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요.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수진이는 내 딸이야. 한미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 여자가 여기 나타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어요. 수지는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와 한미정이 동시에 수진을 돌아봤어요. 한미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한미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미정은 수진을 보며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엄마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주름이 줄었고 피부도 좋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했고 옷도 좋은 걸 입고 계셨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진아, 정말 너구나.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한미정은 수진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마치 수진을 만질 자격이 없다는 듯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을 정말 아세요?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 준호는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미정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한미정은 수진을 1층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응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미정은 소파에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수진은 엄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에 높은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수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한미정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려고 1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그날 집을 나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한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말할게. 한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였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었지만 나중에는 사채까지 손을 댔죠.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 문을 두들기고 협박하고 물건을 가져가고. 한미정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맞아요. 그때 집에는 늘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엄마와 아버지는 늘 싸웠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뎠어. 몸이 약하셨잖니. 결국 쓰러지셨고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지.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병원도 아닌 집에서 숨을 거두셨죠.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만 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빚쟁이들은 더 악랄해졌어. 이제 남은 건 나와 너뿐이었으니까. 그들은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 어디론가 팔아버리려고 했지.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한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왔어. 나를 데려가려고.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대로 끌려가면 너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그들은 너한테까지 손을 댈 게 뻔했어. 한미정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를 했어. 내가 조용히 따라갈 테니 수진이한테는 손대지 말라고. 너를 너라도 지켜야 했어.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수진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수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죠. 편지라도 남기든지. 남길 수가 없었어. 그들이 너를 이용할까봐 무서웠어. 네가 나를 찾으려고 하면
그들이 너를 노릴 게 뻔했으니까.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손을 빼버렸어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 후에도 연락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한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끌려간 후 몇 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한 회장님을 만났어. 회장님이 내 상황을 알고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리고 나를 아내로 받아주셨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연락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한미정은 수진의 생각을 아는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조건을 제시하셨어.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라고. 과거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야 회장님 가족들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만이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편지라도 전화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한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못했어. 무서웠거든. 네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봐, 네가 나를 원망할까봐, 나 같은 엄마를 경멸할까봐. 한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엄마야. 네가 힘들 때 곁에 없었던 나쁜 엄마고 그런 내가 이제 와서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네가 더 상처받을까봐. 수진의 가슴 속 오래된 상처가 울컥하며 끓어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미움,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한미정도 수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죠. 수진은 울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없이 떨면서 살았어요. 한미정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힘들었겠죠. 한미정은 수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닿은 모녀의 손이었어요. 엄마 나는 아직도 화가 나요. 그리고 상처도 아물지 않았어요.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의 진심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둘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뗀 것 같았어요. 수진과 한미정이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한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오셨나 봐. 한미정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한도윤 회장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건가요? 잠시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이었어요. 바로 한도윤 회장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응접실에 앉아 있는 수진과 한미정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미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보, 설명할게요. 한 회장은 손을 들어 한미정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미정 씨의 딸입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날이 온 거로군.
한 회장의 말투는 놀라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한미정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여보, 화내지 않으세요?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과거에 딸이 있었다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얼굴이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수진도 놀랐어요. 한 회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셨잖아요. 과거와 연락하지 말라고.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빚쟁이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과거를 끊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회장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압니다. 밤마다 우시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미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한 회장이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서 앉아라. 준호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한 회장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 딸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혹시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라면?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입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요. 미정 씨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입양하기 전 이미 친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수진도 놀라 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한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입양?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준호야, 너는 미정 씨의 친아들이 아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한미정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한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을 두고 빚쟁이들에게 끌려간 후 몇 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러다 한도윤 회장을 만났고 회장이 한미정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제안했죠. 그때 회장님 댁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5살이었지. 친어머니를 어릴 때 잃고 외로워하던 아이였어. 한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한테도 가족이 필요했지. 수진이를 두고 온 죄책감에 매일 울던 나한테 준호는 선물 같았어. 준호는 벽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한미정이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내저었어요. 수진이가 친딸이고 나는 그저 입양한 아들이란 말이죠? 아니야, 준호야. 너도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만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한미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릴 때 너무 아팠어. 친엄마를 잃은 상처가 컸지.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 네가 상처받을까 봐.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한 회장이 일어나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친어머니든 양어머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죠.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돌아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 수 있었어요. 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수진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오지 마세요.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도 모른 채 혼자서 살아왔어요. 준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화났고 원망했고 슬펐어요. 엄마를 미워하기도 했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 모두를 사랑했지만 상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한 걸까요? 한미정이 다가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수진이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엄마는 두 아이 모두 사랑한단다. 준호는 한미정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준호가 한미정에게서 떨어져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심하게 대했네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했으니까요. 준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였습니다. 화해의 첫걸음이었죠.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 회장은 수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준호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한미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청소일을 계속했고 가끔 한미정을 만나러 저택에 들렀어요.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년의 이야기들을요. 수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려줬고 한미정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미정이 수진에게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청소일 그만두면 안 될까? 수진은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요? 엄마랑 함께 일하면 어떨까 해서. 한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함께요? 무슨 일을요? 엄마가 원래 미용사였잖니. 작은 미용실을 하나 차리고 싶어. 너랑 함께.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일한다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엄마랑 함께. 한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수진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회장은 두 사람을 위해 동네에 작은 가게를 마련해 줬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아담한 미용실이었어요. 수진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정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머리를 자르는 법, 파마하는 법,
염색하는 법을요. 수지는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한미정은 딸을 가르치며 행복해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잘하네. 엄마보다 나을지도 몰라. 에이, 그럴 리가요. 엄마가 훨씬 잘하시잖아요. 둘은 그렇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지난 10년의 공백을 메워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미용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정수진 미용실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거였죠. 개업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긴 미용실이구만. 이모님, 어서 오세요. 머리 손질해 드릴까요? 한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도왔어요. 손님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미정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머리를 손질했어요. 이모님은 어디 사세요? 여기서 30년째 살고 있어. 이 동네가 옛날엔 정말 조용했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지. 그러게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한미정과 손님들은 80년대, 90년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텔레비전도 흑백이었고 전화기도 다이얼식이었다는 이야기요. 수지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니 새로웠습니다. 그땐 파마 한 번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거든. 맞아요, 맞아. 나도 젊었을 때 파마하려고 미용실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지. 어르신들은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웃는 공간이었죠. 수지는 이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엄마를 더 잘 알게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손님들을 잘 대하는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요. 그리고 엄마도 수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하죠? 제가 가르쳤어요. 한미정은 손님들에게 수진을 소개하며 뿌듯해했어요. 수진은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자랑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수지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 씨. 준호야, 어쩐 일이니? 한미정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케이크 사왔어요. 개업한 지 100일 됐다고 해서요.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신경 써줄 줄 몰랐어요. 한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날 저녁 셋은 미용실 문을 닫고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도 많이 풀렸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예전에 심하게 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경계했어요. 사실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 자리를 잃을까봐. 준호의 고백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자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엄마한테 준호 씨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한미정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소중한 자식들이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자주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기도 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도와주기도 했어요.
수진과 준호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가 됐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미용실 앞 가로수에는 연두색 잎이 돋아났어요. 수지는 미용실 문을 열며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한미정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거리를 바라봤어요. 한미정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라도 내 옆에서 평범하게라도 살아보고 싶다. 수진은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자. 한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미용실 안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도 안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더 빨리 아물 거라고요.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오랜 오해를 풀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으며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아프고 멀어졌던 시간만큼 이제 천천히 다시 사랑을 채워 넣을 거야. 가족의 봄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바람에 날린 꽃잎이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봄은 다시 왔고 수진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엄마와 함께,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봄이었습니다. 미용실 간판이 봄볕에 반짝였습니다. 미정수진 미용실.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간판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 아래서 수진과 한미정은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하루를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